최근 논란의 중심 조선구마사가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조선구마사 연출자인 신경수 PD는 폐지에 대해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26일 오전 중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방송 2회 만에 역사 왜곡으로 중단된 사례가 되는데요. 특히 이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반감을 표출했던 시청자들이 불매 리스트를 작성해 광고주와 협찬사를 직접 압박하면서 제작 지원을 끊어낸 첫 사례라는 점도 방송가에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태종과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이 악령에 맞서버리는 혈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신경수 PD와 출연진 모두 제작 발표회에서 역사 왜곡이 없도록 신경 썼다고 밝혔지만 첫 방송부터 태종이 백성을 학살하는 살인귀로 묘사되고 충녕이 구마사제에 시중을 드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죠. 여기에 명확한 사료가 있는 소품들까지 중국식으로 노출, 최근 동북공정으로 커지는 반중정서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첫 방송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송 중지 요청글이 게재됐고 지난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SBS의 지상파 허가까지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광고주와 제작 지원을 한 곳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까지 번졌고 제작사를 제외한 모든 광고주가 손절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최초로 광고 없는 드라마가 방송될 상황이었죠. 조선구마사 제작사와 SBS는 거듭 사과했고 한 주 동안 결방하며 재정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텐센트 계열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위티비에서 북한 건국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라고 조선구마사를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부분을 수정한다 했지만 수정된 부분은 북한이 조선으로 바뀌었을 뿐 역사적 사실이라는 문구는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조선구마사 추후 방송분 중에 조선 건국을 악령과의 거래를 통해 했다는 점, 충녕이 구마의식을 하는 구마사가 된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조선구마사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죠. 최근 중국 동북공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각별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조선구마사로 시작된 역사 왜곡 논란 불씨가 JTBC 새 드라마 설강화로 옮겨 붙었습니다.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조선구마사처럼 협찬이 중단되는가 하면 청와대 드라마 폐지 국민청원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해명에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설강화는 최근 방송 폐지로 제작이 중단된 조선구마사에 이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초기 시놉시스에 남파 간첩인 남자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으로 위장하는 설정, 보도자료 배포 당시 원칙주의자이자 대쪽 같은 인물로 안기부 캐릭터가 묘사된 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실존 인물 천영초 씨를 떠올리게 하는 은영초 캐릭터 이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실제 다수 학생들이 간첩으로 물려 고통받은 민주화 운동 역사를 폄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고문을 일삼은 안기부를 미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JTBC는 이에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 남파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다. 학생 운동을 선도했던 특정 인물을 캐릭터에 반영했다. 안기부를 미화한다 등은 설강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다를 뿐더러 제작 의도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들도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설강화의 제품을 협찬했던 흥일가구는 지난 26일 협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흥일가구는 저희 회사는 마케팅팀이나 경영팀이 따로 없는 단순 소기업이라며 협찬 담당 기획사로부터 협찬 요청 당시 대본에 대한 자세한 사전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자세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에 큰 검토 없이 드라마 단순 제품 협찬건으로 응했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과 협찬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일가구는 현재 설강화 측에 협찬 관련 사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협찬 드라마 목록에서도 설강화를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촬영된 제품의 100% 철회는 불가능해 최소한만 노출하도록 조치할 것 같네요. 흥일가구는 협찬 전 드라마 제작사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게 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활동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강화 촬영 중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12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미 29일 오후 12시 20분 현재 1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청원자는 설강화를 겨냥해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개입이 없다는 걸 몇 번씩이나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품은 간첩을 주인공으로 했다. 그 외에도 극중 다른 인물들은 정부의 이름 아래 인간을 고문하고 죽이는 걸 서슴지 않은 안기부 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모욕하고 먹칠하는 이 드라마의 촬영을 전부 중지시키고 지금까지 촬영한 분량들 또한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강화 관련 논란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닌데요. 조선 구마사 당시 진행했던 폐지 촉구 트럭 시위 등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왜곡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왜곡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크가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글로벌 청원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약 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또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왜곡 논문에 반대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3천여 명의 학자가 서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로 에릭 메스킨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고, 램지어 교수 논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일본 우익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고 전 세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조기에 발견되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 알려져 램지어 교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의 침략 전쟁 범죄와 역사 왜곡을 오히려 전 세계에 알리는 지렛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미국의 세계적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요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요코 이야기란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현재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폭력 관련 어린이책 124위, 아시아 관련 어린이책 447위, 군대 소설 관련 어린이책 372위에 올라 있으며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요코 가와시마 와킨슨 씨의 자전적 소설 요코 이야기는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패전 직후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로부터 강간, 성폭행,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12세 요코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기차를 타거나 걸어서 원산,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 일본으로 갔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책은 요코가 한국인들의 무자비한 추적을 극적으로 피했으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강간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가스라, 테프트 조약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점령한 것처럼 적고 있으며 요코의 아버지는 일제 패망 후 전범으로 6년이나 복역한 전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해자의 딸 요코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에는 한국인은 가해자,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일본인은 억울한 피해자, 전쟁 난민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 한국인이 가해자이고 일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저자는 일본판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며 실화 소설임을 책 홍보에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착한 일본인, 나쁜 한국인의 인상을 줄 정도로 왜곡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전쟁 범죄는 미국 사회에 세탁이 되고 한국인이 가해자로 일본인은 피해자로 둔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과거 오랫동안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묘사하고 문학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미국 학교와 교사, 청소년들을 위한 반전 교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 6에서 8학년 언어사회 부문 추천도서,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교사들을 위한 지도 지침서 등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비록 요코 이야기는 2007년 미주 한인동포들 중심으로 항의운동을 추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요코 이야기를 학교 교재에서 퇴출시켰지만 아직 미국의 다른 주까지 해결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아마존 책 소개 부문에는 이 책을 소설이 아니라 실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패전국 퇴각 국민으로서 일본 소녀가 겪은 공포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하면서 은근히 전쟁 가해자인 일본을 피해자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인데요.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실화로 표기되고 있어 독자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가 왜곡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대나무숲 저 멀리서. 하지만 요코가 살았던 함경북도 지역에는 대나무가 숲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나무는 북방 한계선 촬영 산맥인 아열대성 식물인데요. 최근 또 요코가 살던 함경북도 나남 지역에 날아온 미국 B-29의 공습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기차를 탔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당시 한반도를 직접 폭격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당시 B-29는 비행거리상 한반도 북부에는 공습할 형편조차 안 되었는데요. 요코는 성폭행이 많아 모녀가 남자로 위장하기 위해 가슴을 싸매고 서서 소변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패망 후에도 미군이 진주하는 그해 9월 9일까지 여전히 남한 내에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해방을 환영하던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아마존 사이트에서 소개된 이 책의 주요 내용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일본 점령으로 인한 고통이 끝났습니다. 한국 북부에서 일본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11살 소녀인 요코는 갑자기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삶을 위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요코는 한국을 벗어나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인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무섭고 놀랍습니다. 전쟁에서 개인의 공경을 강조하는 용기와 생존의 실화입니다.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크는 요코 이야기를 아마존에서 판매 중지하는 글로벌 캠페인 착수를 진행하는데요. 방크는 아마존을 대상으로 요코 이야기 판매 중지 책 소개 부문에 이 책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소개하도록 항의할 예정이며 요코 이야기의 문제를 담은 한국어, 영어 영상을 아마존에 전달하고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